저 선생님, 혹시 밥 더 드실 거예요? 순분의 손이 국자를 든 채 멈췄습니다. 퇴근 준비를 하고 있던 급식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그 선생님이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통 앞에 서서 순분 대신 그릇을 씻고 있었어요. 왜 또 이러고 있어요, 선생님? 순분이 말했지만 지은은 웃기만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웃으면서 그릇을 씻었습니다. 그 옆모습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어요. 순분은 그게 왜인지 몰랐습니다. 처음 본 얼굴인데, 분명히 처음 본 얼굴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심장이 이상하게 뛰는 걸까요? 왜 이 아이 곁에 있으면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가 자꾸 생각나는 걸까요? 오늘도 미소 여행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힘이 돼요. 사연 시작 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의 아침은 아직 차가웠습니다. 학교 뒷문 쪽 골목에 순분의 발소리가 울렸어요. 새벽 6시 반이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다 걷히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하늘이 짙은 남색에서 회색으로 막 바뀌기 시작하는 그 이른 시간에 순분은 이미 학교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20년째 반복해온 걸음이었어요.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몸살이 나도 이 시간에 이 골목을 걸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뇌가 생각하기도 전에 발이 먼저 움직였죠. 순분의 손에는 보자기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얇게 묶인 보자기 안에는 갈아입을 작업복과 고무장갑, 그리고 혼자 싸온 도시락이 들어 있었어요. 아침밥은 늘 집에서 먹고 왔지만 점심은 급식실 구석에 쪼그려 앉아 혼자 먹었습니다. 급식 조리사가 학교 급식을 먹는 게 어쩐지 민망했거든요. 그냥 집에서 싸우는 게 편했어요. 급식실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훅 들어왔어요. 타일 바닥이 서늘했습니다. 순분은 불을 켰어요. 형광등이 깜빡이다가 켜졌습니다. 넓고 하얀 급식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스테인리스 조리대, 커다란 솥들, 벽에 걸린 국자와 뒤집개들. 순분은 그 광경을 보며 잠깐 멈췄습니다. 20년째 매일 보는 풍경이었는데도 이상하게 오늘은 달라 보였어요. 뭐가 달라진 건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그런 느낌이었어요. 보자기를 내려놓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망을 썼어요. 고무 장갑을 꼈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냈습니다. 오늘 메뉴는 된장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잡채였어요. 500명분이었습니다. 순분은 큰 솥에 물을 올렸어요. 가스불을 켰습니다. 파란 불꽃이 솟아오르며 손 밑을 감쌌어요. 한참을 혼자 일했어요. 동료 조리사 미경이 들어온 건 7시였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어요. 순분 씨 또 일찍 왔네요. 언제 와요 맨날. 잠이 없어서요. 순분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미경은 웃으며 옆 조리대로 갔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각자 일했습니다. 그게 편했어요. 오래 같이 일한 사람들끼리는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손이 알아서 움직이고 눈이 알아서 상대를 도왔어요. 8시가 넘으면서 학교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학생들 발소리가 들렸어요. 교무실 쪽에서 선생님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분은 그 소리들을 들으며 잡채를 볶았어요. 커다란 팬에 기름을 두르고 당면을 넣었습니다. 볶을 때마다 기름 튀는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순분은 좋았습니다. 급식실이 살아나는 소리 같았거든요. 그때 급식실 문이 열렸습니다. 순분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학생이 뭔가 물어보러 오는 줄 알았거든요. 가끔 그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메뉴가 뭐냐고, 알레르기 재료가 들어가냐고. 그런데 문 앞에 선 건 학생이 아니었어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검은 머리를 하나로 묶고 있었어요. 흰 블라우스에 감색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한 알음 안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새로 부임한 국어 담당 이지은이에요. 인사드리러 왔어요. 목소리가 맑았습니다. 밝게 웃고 있었어요. 순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서 와요, 선생님. 지은이 급식실 안을 둘러봤어요. 커다란 솥들을 봤습니다. 조리대를 봤어요. 그리고 순분을 봤습니다. 뭔가 말을 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냥 웃었습니다. 맛있는 거 해주세요. 그게 다였어요. 지은은 가볍게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급식실 문이 닫혔어요. 순부는 다시 잡채를 볶기 시작했습니다. 팬 속에서 당면이 기름을 먹으며 윤기가 돌았어요. 별일 아니었습니다. 신입 선생님이 인사하러 온 거였어요. 매년 한두 명씩 그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게 다였어요. 이후로는 그냥 급식줄에 서는 학생들 뒤에 서서 밥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지은은 달랐어요. 매일 아침 급식실 앞을 지나가면서 고개를 빼꼼 내밀고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짧은 인사였어요. 그런데 어쩐지 그 인사가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보고 싶어서 들른 것처럼요. 순부는 처음엔 그냥 밝은 선생님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주가 됐습니다. 지은이 급식줄에 서서 밥을 받아갈 때였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밥을 받으면 그냥 가는데 지은은 받으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오늘 된장찌개 냄새가 아침부터 복도까지 났어요. 배가 고파서 혼났어요. 순부는 피식 웃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지은이 웃으며 갔어요. 순부는 다음 학생에게 밥을 퍼주면서도 그 웃음이 생각났습니다. 왜 그러는지 몰랐어요. 그냥 밝은 선생님인 게 보기 좋았던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지. 순부는 그냥 넘겼습니다. 급식이 끝나면 설거지가 시작됐어요. 500명분의 그릇이었습니다. 쌓인 그릇들이 산처럼 높았어요. 순분과 미경이 둘이서 설거지통 앞에 섰습니다. 물을 틀었어요. 뜨거운 물이 쏟아졌습니다. 고무 장갑을 낀 손으로 그릇을 하나씩 닦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미경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순분 씨, 나 오늘 애 학교에 잠깐 가봐야 해요. 먼저 퇴근해도 될까요? 그러세요. 제가 마저 할게요. 미안해요, 혼자 두고. 괜찮아요. 얼른 가봐요. 미경이 앞치마를 벗고 나갔습니다. 순부는 혼자 설거지통 앞에 섰어요. 그릇이 아직 반도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순부는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물을 3개 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닦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됐을까요? 순분의 허리가 뻐근해질 무렵이었어요.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급식실 문이 열리는 소리였어요. 순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뭔가 두고 간 선생님이겠거니 싶었어요. 그런데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설거지통 옆에 누군가 섰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고무 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지은이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순분이 멈췄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은이 이미 그릇을 집어들고 있었어요. 태연하게. 마치 원래 여기 있던 사람처럼요. 선생님, 이러지 않아도 돼요. 괜찮아요. 저 오늘 빈 시간이에요. 지은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릇을 닦기 시작했어요. 순부는 잠시 그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을 하려다가 참았어요. 말해봐야 들을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냥 같이 닦았습니다. 둘이 하니까 금방 끝났어요. 지은이 고무 장갑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내일도 올게요.
순분이 대답하기도 전에 지은은 이미 앞치마를 걸고 있었어요. 그리고 손을 흔들며 나갔습니다. 급식실 문이 닫혔어요. 순분은 젖은 행주를 손에 든 채 그 문을 바라봤습니다. 저 선생님은 왜 저러는 걸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무언가가 가슴 한켠에 조용히 번지고 있었어요. 순부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냥 넘기기로 했어요. 내일은 안 올 거야. 선생님이 얼마나 바쁜데. 오늘 한번 도와준 거겠지. 순부는 그렇게 생각하며 불을 껐습니다. 급식실을 나섰어요. 문을 잠갔습니다. 복도에 오후 햇살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순부는 보자기를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런데 지은은 다음 날도 왔어요.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지은은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급식이 끝나면 어김없이 급식실 문을 밀고 들어왔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 장갑을 끼고 설거지통 앞에 섰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여기 있던 사람처럼요. 순분이 말려도 소용없었어요. 괜찮아요 하고 웃으면서 그냥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순분은 처음엔 어색했어요. 선생님이 급식실에서 설거지를 한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다른 선생님들은 급식실 근처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밥 받으러 올 때 빼고는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달랐어요. 매일 왔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왜 이러는지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왔어요. 어색함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 건 두 번째 주가 넘어서였습니다. 어느 날 설거지를 하다가 지은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아주머니, 오늘 된장찌개 진짜 맛있었어요. 순분이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학교 급식이 다 거기서 거기지요. 아니에요. 진짜로요. 집에서 먹던 맛이에요. 집에서 먹던 맛. 순부는 그 말이 잠깐 걸렸어요. 그런데 그냥 넘겼습니다. 젊은 선생님이 그냥 하는 말이겠거니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도 지은은 비슷한 말을 했어요. 시금치나물을 먹던 날이었습니다. 급식줄에 서서 밥을 받으면서 지은이 말했어요. 어릴 때 시금치나물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오늘 거는 이상하게 맛있네요. 순분이 피식 웃었어요. 참기름을 많이 넣어요. 그게 비결이에요. 참기름이요? 응. 볶을 때도 넣고 무칠 때도 또 넣어요. 2번 넣어야 제맛이 나거든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숟갈 더 먹었어요. 순부는 다음 학생에게 밥을 퍼주면서도 그 모습을 봤습니다. 시금치나물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2번이나 더 떠갔어요. 순부는 그게 왜 마음에 남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잘 먹는 선생님이구나 싶었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2주가 지나고 3주가 됐어요. 지은이 매일 설거지를 도우러 오는 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미경도 처음엔 이상하게 봤는데 이제는 그냥 넘겼어요. 젊은 선생님이 착하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부는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설거지를 하다가 지은 쪽을 봤을 때였습니다. 지은이 그릇을 닦고 있었어요. 그런데 닦는 방식이 이상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릇 안쪽을 먼저 닦고 바깥쪽을 닦거든요. 그런데 지은은 반대였어요. 바깥쪽을 먼저 빙 돌려 닦고 안쪽을 나중에 닦았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였어요. 알아채기도 어려운 버릇이었죠. 순분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나도 그렇게 닦거든요. 순부는 혼자 속으로 생각했어요. 20년 동안 그릇을 닦아온 방식이었습니다. 바깥쪽 먼저 안쪽 나중에.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순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이겠지 싶었어요.
그릇 닦는 방식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세상에 닮은 버릇쯤은 얼마든지 있는 거니까요.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였어요. 점심 급식이 끝나고 순분이 남은 국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큰 솥에 국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보통은 버렸습니다. 학교 규정상 남은 급식은 폐기해야 했거든요. 순분은 국자로 솥 바닥을 긁었어요. 마지막 한 국자를 건져내려고요. 그게 버릇이었습니다. 버리더라도 마지막 한 방울까지 건져내고 버리는 게 순분의 방식이었어요. 음식을 대충 버리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때 지은이 옆에서 말했어요. 저도 그거 해요. 솥 바닥 끝까지 긁는 거요. 순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요? 집에서 찌개 끓이면 항상 마지막에 솥 바닥을 다 긁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마지막 한 숟갈이 아까워서요. 순분의 손이 멈췄습니다. 마지막 한 숟갈이 아까워서.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어요. 순분이 20년 동안 스스로한테 했던 말이었거든요. 음식은 마지막 한 방울까지 소중히.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순분은 천천히 지은을 바라봤어요. 지은은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었습니다. 그냥 별것 아닌 말을 꺼낸 것처럼요. 그런데 순분의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멈추려 해도 멈춰지지 않았어요. 국자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순분은 그게 왜인지 몰랐어요. 그냥 넘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넘겨지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순분은 집에 돌아와서 밥을 차렸어요. 혼자 사는 집이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가 오면 다행이었어요. 순분은 혼자 밥상을 차리고 혼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시금치나물을 무쳤습니다. 참기름을 2번 넣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릇 닦는 방식, 솥 바닥 긁는 버릇, 시금치나물에 참기름 2번 넣는 것. 별것 아니었어요. 하나하나는 그냥 작은 습관들이었습니다. 세상에 비슷한 버릇을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뭐가 그렇게 이상하냐고 하면 할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쓰이는 걸까요? 순분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밥이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배가 고픈 건지 고프지 않은 건지도 몰랐어요. 그냥 그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 선생님 몇 살이라고 했죠? 28이라고 했어요. 순분은 그 숫자를 가만히 되뇌었습니다. 28. 28년 전이었습니다. 순분이 35이었을 때요. 순분은 고개를 저었어요. 빠르게 세차게 저었습니다. 안 돼.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순분은 밥상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생각을 멈추려고요. 그릇을 씻었어요. 바깥쪽 먼저 안쪽 나중에. 손이 기억하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췄어요. 순분은 한참 동안 흐르는 물을 바라봤습니다. 28년이었어요. 그날 밤부터 순분의 잠이 달라졌습니다. 눈을 감으면 지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웃던 그 옆모습이었어요. 순분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다시 눈을 감았어요. 또 떠올랐습니다. 순분은 몸을 돌렸어요. 옆으로 누웠습니다. 그래도 소용없었어요. 28년이었습니다. 순분은 그 숫자를 가슴속 깊이 묻어두고 살았어요. 남편한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들한테도 말하지 못했어요. 평생 혼자 안고 살았습니다. 누르고 누르다 보면 언젠가는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깊어졌어요.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갔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올라오고 있었어요. 28년 전 봄이었습니다. 순분이 35이었을 때요. 남편은 있었지만 없는 것과 다를 바 없었어요. 술을 달고 살았거든요. 돈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겨우 2살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순분의 배가 불러왔습니다. 두 번째 아이였어요. 낳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낳고 싶었어요. 그런데 낳으면 안 됐어요. 2살짜리도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형편이었거든요. 순부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배를 쓸어내리며 울었어요. 미안하다 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했어요. 몇 달을 그렇게 울다가 결국 결정을 했어요. 아이를 보냈습니다. 딸이었어요. 태어나자마자 보냈습니다. 얼굴을 보면 못 보낼 것 같아서 보지도 않았어요. 그게 더 나쁜 선택이었는지 지금도 몰랐습니다. 보지 않았는데도 잊히지 않았거든요. 얼굴도 모르는데 가슴이 이렇게 아팠어요. 28년 동안 순부는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눈을 꽉 감았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세상에 28살짜리가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해도 이 학교에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우연이야. 그냥 비슷한 버릇을 가진 사람인 거야. 순부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다독이고 또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겨우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학교에 가면 지은이 있었어요. 오늘도 와 있었습니다. 급식실 문 앞에서 빼꼼 고개를 내밀고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순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대한 평범하게 보이려고 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그냥 내려앉았어요.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가 눈앞에 있는데 잡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손이 움직이려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순부는 국자를 꽉 쥐었습니다. 눈을 돌렸어요. 솥을 봤습니다. 그날도 지은은 설거지를 도우러 왔어요. 둘이 나란히 설거지통 앞에 섰습니다. 물이 흘렀어요. 그릇이 쌓여 있었습니다. 순부는 묵묵히 닦았어요. 지은도 묵묵히 닦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응. 저 원래 이 학교 지원할 생각 없었어요. 순분의 손이 멈칫했어요. 그런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닦았어요. 그래요? 응. 다른 학교 갈 뻔했는데. 이상하게 이 학교 원서 넣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끌렸어요. 순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와보니까 좋더라고요. 이상하게 편해요. 처음 온 학교인데. 지은이 웃었어요. 순부는 그 웃음을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릇을 집어들었어요. 바깥쪽부터 닦기 시작했어요. 바깥쪽 먼저 안쪽 나중에. 옆에서 지은도 똑같이 닦고 있었습니다. 바깥쪽 먼저 안쪽 나중에. 순분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눈물이 차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안 돼. 순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나면 안 됐습니다. 왜 우는지 설명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지은이 말했어요. 아주머니 손이 제 외할머니 손이랑 비슷해요. 순분의 몸이 굳었습니다. 외할머니요? 네. 마디가 굵고 거친 손이요. 외할머니도 평생 일하신 분이셨거든요.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가끔 생각나요. 지은의 목소리가 잠깐 낮아졌어요. 뭔가 아련한 것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순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마디가 굵었습니다. 거칠었어요. 20년 동안 물을 만지고 솥을 들고 칼을 잡아온 손이었습니다.
이 손이 외할머니 손 같다고 했어요. 그 말이 왜 이렇게 가슴에 박히는 걸까요? 순부는 그릇을 내려놓았어요.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을 행주에 닦았어요. 지은 선생님. 네.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요? 지은이 잠깐 멈췄습니다. 잠깐이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순부는 그 멈춤을 봤습니다. 아니요. 저 입양됐어요. 순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가슴 한가운데를 주먹으로 세게 친 것 같았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눈앞이 잠깐 흔들렸어요. 순부는 설거지통 가장자리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스테인리스가 손바닥에 닿았어요. 그 차가움이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은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숨기지 않으셨거든요. 저도 별로 신경 안 써요. 지금 부모님이 진짜 부모님이니까요. 웃으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담담한 얼굴이었어요. 오래전에 받아들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순부는 담담하지 않았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참으려고 이를 악물었어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눈을 깜빡였어요. 눈물을 밀어내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돌렸어요. 아주머니, 왜 그래요? 순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순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끄덕였습니다. 뭘 한 건지 자신도 몰랐어요. 그냥 행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등을 돌렸습니다.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그게 겨우 나온 말이었습니다. 순부는 급식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이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 멈췄어요. 창밖으로 운동장이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부는 창문에 이마를 댔어요. 차가웠습니다. 28년이었어요. 28년 동안 누르고 눌러온 게 지금 이 순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막을 수가 없었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어요. 순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차게 저었어요. 이 넓은 세상에 28살짜리 입양된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비슷한 버릇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학교에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우연이야. 그냥. 그런데 순분의 가슴이 말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고. 운동장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올라왔어요. 환하고 맑은 소리였습니다. 순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눈꺼풀 안쪽이 뜨거웠습니다. 딸이었어요. 이름도 몰랐어요. 얼굴도 몰랐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보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저 급식실에 순부는 오래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 시작을 알리는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어요. 학생들이 줄을 서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숨을 골랐어요.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들이쉬고 내쉬었어요. 가슴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급식실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섰어요. 지은은 이미 설거지를 다 마치고 그릇들을 제자리에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벗고 있었어요. 순분을 보더니 웃었습니다. 다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순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아주머니 괜찮아요? 아까 갑자기 나가셔서. 응. 잠깐 머리가 아팠어요. 괜찮아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손을 흔들며 나갔습니다. 급식실 문이 닫혔어요. 순부는 그 문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날부터 순부는 지은을 다르게 봤습니다. 일부러 보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눈이 갔습니다. 밥을 퍼주면서도 봤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봤어요. 그러면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것들을, 다른 것들을. 얼굴이었어요. 지은의 얼굴 어딘가가 익숙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는데 애써 외면해 왔던 거였어요. 이목구비가 순분을 닮았다고 하기엔 애매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있었어요. 눈 아래 광대뼈의 선이랄까요? 웃을 때 입꼬리가 한쪽만 먼저 올라가는 버릇이랄까요? 순분도 그랬거든요. 젊을 때 사진을 보면 웃을 때 왼쪽 입꼬리가 오른쪽보다 항상 먼저 올라갔어요. 지은이 꼭 그랬습니다. 왼쪽이 먼저였어요. 순부는 그걸 발견하는 순간 고개를 돌렸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세차게 뛰었어요. 멈추려고 했는데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안 돼. 확인하면 안 돼. 순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확인하면 뭐가 달라지냐고. 28년이 지났는데. 지은은 지은의 삶이 있고 순부는 순분의 삶이 있는데. 건드리면 안 돼. 그냥 이대로 있어야 해. 그렇게 다짐하면서도 순분의 눈은 자꾸 지은을 쫓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4월이었어요. 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점심 급식이 끝나고 지은이 설거지를 도우러 왔어요. 둘이 나란히 섰습니다. 물이 흘렀어요. 그릇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지은이 갑자기 말했어요. 아주머니, 저 어릴 때 기억이 하나 있어요. 순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닦았어요. 아주 어릴 때라 흐릿한데요. 꿈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순분의 손이 느려졌습니다. 멈추지는 않았어요. 그냥 느려졌습니다. 된장국 냄새가 나요. 따뜻한 냄새요. 근데 그게 끝이에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냄새만 생각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안정돼요. 어릴 때부터 된장국 냄새를 맡으면 무서운 게 없어졌거든요. 순부는 그릇을 내려놓았어요.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멈추려 했습니다. 설거지통 가장자리를 잡았어요. 차가운 스테인리스가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찬 기운이 손목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된장국 냄새였어요. 순분이 28년 전 아이를 보내기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한 것이 된장국을 끓인 거였습니다. 한겨울이었어요. 방이 차가웠습니다. 가스불 위에 된장국이 끓고 있었어요. 순부는 배를 쓸어내리며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보내야 했어요. 그 마지막 밤에 된장국을 끓인 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였습니다. 그냥 따뜻한 게 하고 싶었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그 냄새를 맡은 건지 아니면 그냥 우연인 건지 순부는 몰랐습니다.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심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고. 순부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빠르게 닦았어요. 지은이 보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은이 봤어요. 아주머니, 왜 또 울어요? 순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머리가 아파요? 응. 그래요. 지은이 잠깐 순분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더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그릇을 집어들었어요. 그런데 잠시 뒤 지은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주머니. 응. 저한테 뭔가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순분의 손이 멈췄습니다. 완전히 멈췄어요. 그릇도 내려놓았어요. 물도 잠갔습니다. 천천히 지은을 돌아봤어요.
지은이 순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웃지 않았어요. 평소의 밝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하고 진지한 얼굴이었어요. 뭔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 같기도 했습니다. 순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지은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처음부터요. 뭐가요? 이 학교에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가고 싶은 학교가 따로 있었는데 원서를 여기 넣었어요. 발령이 나서 왔는데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어요. 특히 지은이 잠깐 멈췄습니다. 특히 아주머니 옆에 있으면요. 순부는 눈을 감았어요. 눈꺼풀 안쪽이 뜨거웠습니다. 아주머니가 처음 봤는데 처음 본 것 같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손이 따뜻할 것 같았어요. 아직 잡아본 적도 없는데. 순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막을 수가 없었어요. 손등으로 닦으려 했는데 소용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턱까지 흘렀어요. 지은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저 알아요? 급식실이 고요해졌습니다. 물 잠긴 설거지통, 쌓인 그릇들, 형광등 불빛. 그 안에서 두 사람이 마주 서 있었어요. 한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한 사람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가슴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의 세포가 소리치고 있었어요. 알아. 나 알아. 순부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는 게 아니었어요. 모르겠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직은 말할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지은이 그 고개짓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시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바깥쪽부터 닦기 시작했어요. 순분도 천천히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바깥쪽부터 닦았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그릇을 닦았습니다. 물소리만 흘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잣말처럼 낮은 목소리였어요. 저 사실 한 번쯤은 알고 싶었어요. 낳아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요. 원망하거나 찾으러 가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밥은 잘 먹고 사는지. 순분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은은 계속 말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요즘은 그 생각이 안 나요. 순분이 고개를 들었어요. 지은이 웃고 있었습니다. 왼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는 그 웃음이었어요. 이미 아는 것 같아서요. 그날 밤이었어요. 순부는 집에 돌아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짓지 않았어요.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어요. 순분의 손이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미 아는 것 같아서요. 지은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몇 번이고 맴돌았어요. 순부는 눈을 감았어요. 눈을 감아도 지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왼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는 그 웃음이요. 순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니면 안 해야 했어요. 두 가지 사이에서 순부는 밤새 오갔습니다. 확인하면 뭐가 달라지냐고. 28년이잖아요. 지은은 지은의 삶이 있고 순부는 순분의 삶이 있었어요. 들어가면 안 됐습니다. 건드리면 안 됐어요. 그런데 건드리지 않으면요? 이대로 모른 척하고 살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저 아이가 급식실 앞에서 빼꼼 고개를 내밀고 인사를 할 텐데, 나란히 서서 그릇을 닦을 텐데, 그 웃음을 보고 아무렇지 않을 수 있을까요? 순부는 자신이 없었어요. 날이 밝았습니다. 순부는 그 밤을 거의 뜬 눈으로 보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했어요. 밥을 먹었습니다. 먹는 건지 아닌지 몰랐어요. 그냥 숟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보자기를 쌌어요. 집을 나섰습니다. 학교로 걸어가는 길이었어요. 골목을 지나는데 발이 무거웠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발을 들어 올리는데 나비라도 매달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았어요. 걸었습니다. 한 걸음씩 걸었어요.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뒷문을 열었어요. 급식실로 들어섰습니다. 불을 켰어요. 형광등이 깜빡이다가 켜졌습니다. 순부는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머리망을 썼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오늘 해야 했어요. 오늘 물어봐야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이대로 모른 척하는 건 순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알아버렸으니까요. 마음이 알아버렸으니까요. 순부는 큰 솥에 물을 올렸어요. 가스불을 켰습니다. 파란 불꽃이 솟아올랐어요. 순부는 그 불꽃을 바라봤어요. 한참 바라봤습니다. 28년 전 겨울밤이 생각났어요. 된장국이 끓던 그 불꽃이었습니다. 점심 급식이 끝났어요. 지은이 왔습니다. 어김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 장갑을 끼고 설거지통 앞에 섰어요. 순분도 옆에 섰습니다. 물을 틀었어요.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둘이 나란히 닦기 시작했어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물소리만 흘렀어요. 그릇이 하나씩 줄어들었습니다. 순분이 먼저 물을 잠갔어요.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부는 천천히 지은을 바라봤어요. 지은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왼쪽 입꼬리를 봤어요. 그 눈매를 봤습니다. 그릇 닦는 손을 봤어요. 바깥쪽 먼저 안쪽 나중에. 순분의 눈이 뜨거워졌어요. 지은 선생님. 네. 생일이 언제예요? 지은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2월 24일이요. 순분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2월 24일이었어요. 순분이 28년 전 한겨울 차가운 단칸방에서 혼자 아이를 낳은 날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2시였어요. 바깥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방이 차가웠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였어요. 이불을 깨물며 혼자 버텼습니다. 2월 24일이었습니다. 순분의 고무장갑을 낀 손이 설거지통 가장자리를 잡았어요.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어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막지 않았어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주머니. 지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순부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고개를 들면 지은의 얼굴을 봐야 했습니다. 얼굴을 보면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냥 설거지통을 잡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설거지통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나가 떨어지고 또 하나가 떨어졌어요. 순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소리가 나면 안 됐어요. 소리가 나면 이 아이가 알아버리니까요. 이 아이한테 이 무게를 지우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은이 말했어요. 저 2월 24일에 태어났어요. 나지막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떨리고 있었어요. 입양된 거 알잖아요. 근데 생일만큼은 진짜래요. 태어난 날이니까요. 순분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낳아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요. 지은의 목소리도 흔들렸어요. 추웠을 것 같아요. 2월이잖아요. 혼자였겠죠. 힘들었겠죠. 순분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작은 소리였어요. 울음 같기도 하고 신음 같기도 한 소리였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막았는데도 새어나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지은이 계속 말했어요. 원망하고 싶은데 원망이 안 돼요.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걸 알거든요. 보내고 싶어서 보낸 게 아니라는 걸요. 순분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타일 바닥이었어요. 그런데 느끼지 못했습니다. 고무 장갑 낀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소리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소리가 났습니다. 28년 동안 한 번도 소리 내어 울지 못했어요. 혼자만 알고 혼자만 사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너졌어요. 지은이 순분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말없이 옆에 앉았어요. 고무 장갑 낀 순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꽉 잡았어요. 차가운 고무 장갑이었는데 따뜻했습니다. 순분은 그 손을 느꼈어요. 처음으로 잡아보는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같지 않았어요. 오래전부터 알던 손 같았습니다. 마디 굵은 손이 고무 장갑 안에 있었어요. 지은이 그 고무 장갑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순분이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28년이었어요. 28년 동안 삭히고 누르고 묻어온 것들이 지금 이 순간 쏟아졌습니다. 급식실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고무 장갑 낀 손을 잡힌 채로 울었어요. 지은도 울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울었는지 몰랐어요. 그냥 둘이 울고 있었습니다. 급식실이 고요했어요. 물소리도 없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환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그 불빛 아래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울었습니다. 한참이 지났어요.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아주머니. 순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지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지은이 잠깐 멈췄습니다. 확인하고 싶어요. 순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무서우면 안 해도 돼요. 근데 저는 알고 싶어요. 확실하게요. 지은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울고 있었는데도 눈빛이 단단했어요. 순분은 그 눈빛을 봤습니다. 오래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순분이 서울 가정법원 앞에 서 있었어요. 4월의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벚꽃이 지고 있었습니다. 분홍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순분은 그 꽃잎들이 발등에 내려앉는 걸 내려다봤습니다. 멍하니 내려다봤어요. 옆에 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법원 건물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오가는 게 보였어요. 오늘 친자 확인 결과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검사를 했어요. 그 일주일이 순분에게는 28년보다 더 긴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 먼저 걸음을 뗐어요. 순분도 따라 걸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섰어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복도가 길었어요.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순분은 걸으면서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심장이 미칠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발을 들어 올릴 때마다 쿵쾅거렸어요. 멈추려 해도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건넸어요. 순분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가 손에 들렸어요. 얇은 종이였습니다. 그런데 무거웠어요. 28년의 무게가 실린 것 같았습니다. 순분은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글자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읽히지 않았어요.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지은이 옆에서 서류를 같이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이 먼저 읽었어요. 한 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순분도 읽었습니다. 한 줄이었어요. 친자 확률 99.9%. 순분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서류가 떨어질 뻔했어요.
지은이 낚아챘습니다. 순분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마치 온몸의 뼈가 빠져나간 것처럼 힘이 없었습니다. 벽을 짚었어요. 차가운 벽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지은이 순분의 팔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순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막으려고 했습니다. 눈을 깜빡였어요. 소용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한 방울이 아니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지은도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이 흔들렸어요.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류를 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법원 복도에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두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세상은 그냥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분의 세상은 지금 이 순간에 멈춰 있었어요. 28년이었습니다. 28년 전에 보낸 아이가 지금 옆에 서 있었어요.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처음으로 잡아보는 손이었는데 처음 같지 않았습니다. 이 온기를 어딘가에서 알고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품에 안았던 기억처럼요. 순분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시도했어요. 지은아.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어요.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지은아였어요.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순분은 말을 이으려 했어요. 그런데 목이 막혔습니다. 말이 올라오다가 막혔어요.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순분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막았는데도 소리가 났습니다. 울음 같은 소리가 났어요. 할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야 했어요. 28년 동안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봐야 했습니다. 많이 힘들지 않았는지, 추운 날 따뜻했는지, 밥은 제대로 먹었는지, 아픈 날 곁에 있어준 사람이 있었는지. 물어볼 게 28년치나 됐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만 나왔어요. 지은이 천천히 순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쥔 손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지은이 말했습니다. 괜찮았어요. 짧은 말이었어요. 괜찮게 자랐어요. 밥도 잘 먹고 따뜻하게 자랐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순분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아프지도 않았어요. 좋은 부모님 밑에서 행복하게 컸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러니까.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아파하지 마세요. 순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벽을 짚은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잡았거든요. 두 팔로 순분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안았습니다. 법원 복도였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환했어요. 차가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지은이 순분을 안고 있었어요. 작은 체구였는데 꽉 안았습니다. 팔에 힘이 들어갔어요. 순분은 그 품에 안겼습니다. 처음 안겨보는 품이었어요. 그런데 처음 같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어딘가에서 알던 온기였어요. 이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던 기억은 없었습니다. 보내던 날 얼굴도 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온기가 낯설지 않았어요. 순분이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법원 복도에서 지은의 품에 안겨서 28년을 울었습니다. 혼자서 사겨온 28년이 지금 이 순간 전부 쏟아졌어요. 미안하다는 말이 울음 속에 섞여 나왔습니다. 한 번도 소리내어 하지 못한 말이었어요. 지은도 울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안고 있었어요. 순분의 등을 조용히 토닥였습니다. 천천히.
리듬 있게. 마치 어릴 때 누군가한테 받아본 적 있는 토닥임처럼요. 사람들이 옆을 지나갔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울음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순분이 먼저 몸을 뺐어요. 지은의 품에서 나왔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지은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봤어요. 퉁퉁 부은 눈이었습니다. 빨개진 코였어요. 엉망인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순부는 그 얼굴을 봤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봤습니다. 왼쪽 입꼬리, 눈 아래 광대뼈의 선, 그릇 닦는 방식, 솥 바닥을 끝까지 긁는 버릇, 된장국 냄새에 마음이 놓이는 것, 전부 다 거기 있었습니다. 순부는 손을 들었어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지은의 뺨으로 향했어요. 손끝이 닿기 직전 멈췄습니다. 28년 동안 닿지 못한 손이었어요. 지은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피하지 않았어요. 순분의 손끝이 지은의 뺨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눈물이 또 흘렀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부는 그냥 뒀어요. 막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막지 않아도 됐어요. 지은이 순분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꽉 잡았어요. 두 사람의 손이 지은의 뺨 위에 겹쳐졌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4월의 아침에 벚꽃이 지는 날에 28년 만이었습니다. 순분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떨렸어요. 그런데 또렷했습니다. 미안하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많이 추웠을 텐데.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았어요. 힘들었을 텐데. 괜찮았어요. 엄마가 미안하다. 급식실이 아니었어요. 법원 복도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였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 두 사람뿐이었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나지막하게, 처음으로, 그 한마디를. 엄마. 순부는 눈을 감았어요. 눈꺼풀 안쪽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른 뜨거움이었어요. 아픈 뜨거움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도록 차가웠던 무언가가 지금 이 순간 녹아내리는 뜨거움이었어요. 28년이었습니다. 28년 만에 들었습니다. 엄마.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봄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당연했습니다. 28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거리감은 하루아침에 좁혀지지 않았거든요. 법원에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차창 밖으로 봄 풍경이 흘렀습니다. 벚꽃이 날렸어요. 순부는 그 꽃잎들을 바라보며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은도 창밖을 봤어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한 침묵이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되는 침묵이었어요. 28년 동안 쌓인 것들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몰랐고 그게 또 괜찮았습니다. 천천히 하면 됐어요. 시간이 있었거든요. 버스에서 내리면서 지은이 말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있어요? 순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밥 먹어요. 제가 살게요. 순부는 대답하려다가 멈췄어요. 눈물이 차오를 것 같았습니다. 참았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그게 다여도 충분했습니다. 토요일이 됐습니다. 지은이 순분을 데리러 왔어요. 순분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 학교에서 보던 단정한 재킷 차림이 아니었어요. 청바지에 흰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냥 편한 차림이었어요. 그 모습이 왠지 더 낯설면서도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순분의 집 근처 오래된 식당에 갔어요. 빨간 플라스틱 의자가 있는 작은 한식집이었습니다. 설렁탕집이었어요. 순분이 좋아하는 집이었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 없이 따라왔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설렁탕을 시켰어요. 뚝배기가 나왔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왔어요. 지은이 먼저 파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 소금을 조금 넣었어요. 그 다음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맛있다. 순분도 파를 넣었습니다. 소금을 넣었어요.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순서로 먹고 있었어요. 지은이 그걸 발견하고 웃었습니다. 왼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갔어요. 순분도 웃었습니다. 한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갔어요. 두 사람은 한참 웃었어요. 이유가 있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웃었어요. 설렁탕 집에서 빨간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기모르는 뚝배기 앞에서. 그게 첫 번째 식사였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밥을 먹었어요. 어떤 날은 순분이 도시락을 싸갔습니다. 된장찌개에 시금치나물, 계란말이였어요. 지은이 그 도시락을 받아들고 잠깐 멈췄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된장국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지은이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먹었습니다. 천천히 먹었어요. 한 숟갈씩 떠먹으면서 뭔가를 삼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음식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다 먹고 나서 말했습니다. 맛있어요. 많이 먹어야지. 다음엔 더 많이 싸줘요. 순부는 웃었어요. 그렇게 봄이 깊어졌습니다. 순부는 달라지고 있었어요.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달랐어요. 예전에는 그냥 일어났습니다. 몸이 기억해서 움직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눈을 뜨면 생각하는 게 하나 생겼습니다. 오늘 지은이는 잘 잤을까? 밥은 챙겨 먹을까? 그 생각이 하루를 시작하게 했어요. 급식실에서 일하는 것도 달랐습니다. 500명분의 밥을 짓는 건 똑같았어요. 큰 솥에 물을 올리는 것도 똑같고 파를 써는 것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달랐어요. 어딘가에 향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된장찌개는 좀 더 진하게 끓여야지. 오늘 시금치나물은 참기름을 한 번 더 넣어야지. 그런 생각들이 손을 움직이게 했어요. 28년 동안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지은도 달라졌어요. 학교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아침에 급식실 앞에서 빼꼼 고개를 내밀고 인사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웃음이 달랐습니다. 뭔가 더 안심한 것 같은 웃음이었어요. 어딘가에 닿아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부유하지 않은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어느 날 설거지를 하다가 지은이 말했습니다. 어릴 때 이상한 게 있었어요. 순분이 고개를 들었어요. 친구들이 엄마한테 전화하면 다들 엄마 나왔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이 항상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왜 이상한지 몰랐는데. 지은이 그릇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알 것 같아요. 닿지 않는 느낌이었던 거예요. 어딘가 한 군데가 비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요. 순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그 빈 곳이 뭔지 알 것 같아서요. 지은이 순분을 봤습니다. 웃었어요. 왼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순분의 눈이 뜨거워졌어요. 참았습니다. 그릇을 닦았어요. 바깥쪽 먼저 안쪽 나중에. 옆에서 지은도 똑같이 닦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름이 왔어요. 지은이 어느 토요일 오후에 순분의 집에 왔습니다. 처음으로 집에 온 날이었어요. 문을 열었더니 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수박을 들고 있었어요. 무거웠겠다. 괜찮아요. 여름엔 수박이잖아요. 들어왔습니다. 집 안을 둘러봤어요. 작은 집이었습니다.
소파 하나, 낮은 밥상, 창가에 화분 몇 개. 지은이 화분들을 봤어요. 이건 뭐예요? 상추. 방울토마토. 직접 키워요? 응. 먹으려고. 지은이 쪼그려 앉아서 화분을 들여다봤습니다. 토마토 줄기를 살짝 건드렸어요. 저도 키우고 싶다. 씨앗 줄게.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웃었어요. 수박을 잘랐어요. 둘이 밥상 앞에 앉아서 먹었습니다. 씨를 빼면서 먹었어요. 지은이 씨를 빼는 방식이 이상했습니다. 숟가락으로 씨를 하나하나 빼냈어요. 순분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냥 먹는 사람들은 씨째로 먹는데 두 사람은 다 빼고 먹었습니다. 지은이 그걸 발견하고 또 웃었어요. 우리 똑같다. 응. 왜 이렇게 똑같지? 순분이 웃었습니다. 그러게. 두 사람은 수박을 먹으면서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짧은 얘기였습니다. 학교 얘기, 날씨 얘기, 화분 얘기. 그러다 조금씩 길어졌어요. 지은이 어릴 때 얘기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좋아서 국어 선생님이 됐다고 했어요. 순부는 지은이 입양된 집 부모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좋은 분들이라고 했어요. 지금도 자주 연락한다고 했습니다. 보고 싶으면 언제든 보러 가요. 응. 지난주에도 갔어요. 순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다. 지은이 순분을 봤어요. 그분들도 알아요. 내가 여기 오는 거. 순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리기 무서웠는데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지은이 잠깐 멈췄어요. 잘 됐다고 하셨어요. 두 엄마 다 있어서 좋겠다고. 순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참았어요. 참으려고 수박을 한 조각 더 집어들었습니다. 고마운 분들이네. 응. 좋은 분들이에요. 바깥에서 매미 소리가 들렸어요. 여름이었습니다. 창가 화분에 방울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어요. 순분과 지은은 수박을 먹으면서 그 토마토를 봤습니다. 저거 언제 먹어요? 더 빨개지면. 얼마나 더요? 일주일쯤.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순분이 웃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왔어요. 그 다음 주에도 왔습니다. 방울토마토를 같이 따서 먹었어요. 씨앗을 나눠받아서 지은의 집 창가에 화분을 뒀습니다. 화분이 잘 크는지 서로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지은이 사진을 보냈습니다. 새순이 올라왔다고 했어요. 순분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물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런 것들이 쌓였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어요. 수박씨 빼는 방식, 토마토 사진, 도시락 뚜껑, 설거지하는 순서. 그런 작은 것들이 하나씩 쌓여서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28년이라는 빈 곳을 채우는 건 한 번의 큰 일이 아니었어요. 이런 작은 것들이 하루하루 쌓이는 거였습니다. 가을이 됐어요. 학교 운동장에 은행잎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낙엽을 밟으며 뛰어다녔어요. 점심 급식이 끝나고 지은이 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통 앞에 섰어요. 순분도 섰습니다. 둘이 나란히 그릇을 닦았어요. 바깥쪽 먼저 안쪽 나중에 물소리가 흘렀습니다. 그릇이 하나씩 줄어들었어요. 창밖으로 노란 은행잎이 날렸습니다. 지은이 말했어요. 아주머니. 응. 저 아무래도 계속 이 학교 있어야겠어요. 순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은이 웃고 있었어요. 왼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간 그 웃음이었습니다. 설거지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순분은 피식 웃었어요. 혼자도 할 수 있어요. 알아요. 근데 혼자 하면 재미없잖아요. 순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릇을 닦았어요. 바깥쪽 먼저 안쪽 나중에. 그런데 웃음이 나왔습니다. 멈추려 해도 멈춰지지 않았어요.
그냥 웃었습니다. 급식실에서 설거지통 앞에서 고무장갑을 낀 채로 옆에서 지은도 웃고 있었어요. 물소리가 흘렀습니다. 은행잎이 날렸어요. 형광등 불빛이 환했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순부는 28년 동안 혼자 안고 살았습니다. 말하지 못하고 소리내어 울지 못하고 이름도 모르는 아이를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왔습니다. 찾아온 게 아니었어요. 이끌렸어요. 왜 이 학교에 지원했는지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그냥 끌렸다고 했어요. 그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핏줄은 그렇게 작동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서로를 향해 걸어오는 것인지도요. 우리는 가끔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것은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놓아버린 손은 다시 잡을 수 없다고요. 그런데 순분의 이야기는 말해줍니다. 때로는 놓아버린 손이 먼저 찾아오기도 한다고요. 28년이 지나도 아무도 몰래 된장국 냄새를 기억하는 채로 사랑은 사라지지 않아요. 묻혀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급식실 앞에서 빼꼼 고개를 내밀고 인사를 하는 것처럼 아주 작고 평범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가슴 한켠에 오래 묻어둔 것이 있으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말하지 못한 미안함, 닿지 못한 손,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채로 그리운 누군가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미소여행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힘이 됩니다. 순분과 지은에게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